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해 일부 병력의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미국은 분담금 문제를 놓고 동맹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트남을 방문 중인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1일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병력을 일부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한국 언론 보도를 강하게 일축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자신은 거짓이거나 부정확하고 과장된 보도를 항상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크 밀리 합참무장과 최근에도 대화했지만 그런 문제를 전혀 제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어 방위비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우리는 이것으로 동맹을 위협하지 않으며 방위비는 협상 중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한국조선일보는 익명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5배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주한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방부 대변인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해당 보도를 거듭 일축하며 익명의 한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결점을 드러낸다며 해당 언론의 기사를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에스퍼 장관이 최근 한국 정부 관리들과의 만남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반복적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해 미국 납세자들만 져야 할 부담이 아니라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최근 서울에서 열린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3차 회의가 파행으로 끝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하며 미국이 방어 공약을 이행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면서 한국이 합당한 몫을 부담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이 21일 전화통화를 하고 방위비 분담 협상 등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두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방위비 분담 협상 등 한미 관계를 비롯해 23일 종료를 앞두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등 한일 간 현안에 대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또 양국은 앞으로 각급에서 다양한 현안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고 두 장관이 조속한 시일 내 직접 만나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향후 일정을 조율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핵미사일 도발을 해온 북한에 대해 독자적으로 부과한 제재가 48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내려진 대북 독자 제재는 250여 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함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과 관련한 조치를 주요 성과로 강조했습니다. 억압적인 북한 정권에 지원을 한 개인과 기관, 선박 등에 내린 제재는 250건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미국의 안보는 스티븐 무누신 장관의 최우선 관심사라면서 무누신 장관 재임 1000일 동안 전 세계 최악의 무기 거래상과 마약 밀매자, 인권 침해자, 테러리스트 등을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과거 어느 정부 때보다 많이 부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17년에는 8차례에 걸쳐 124건의 개인과 기관을 제재 명단에 올렸고 지난해엔 11차례, 121건의 북한 관련 제재를 발표했으며 올해는 5차례, 13건의 제재를 부과한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가 모두 480여 건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뤄진 겁니다. Big part of the reason why they're coming to the table now and talking about negotiating is because our sanctions have had significant economic impact on their economy.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제재 특징은 중국과 러시아 등 해외 기업과 다른 나라 국적자들이 대거 대상으로 오른 점입니다. 또 선박뿐 아니라 수십여 개 운송회사들과 해외에서 항만 서비스를 대행하는 회사 등도 제재 대상에 포함돼 해상 활동 분야의 제재가 두드러졌습니다. 제재 명단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들과의 거래가 금지됩니다. 재무부가 규정한 미국인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미국에 있는 개인과 기관, 미국의 법인과 해외 지사 등입니다. 따라서 제재를 위반할 경우 긴급 국제경제관한법에 따라 불법 거래 자금의 2배 혹은 약 30만 달러를 벌금으로 물고 형사처벌도 감수해야 합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하원이 미군 전쟁 실종자들의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 지원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당국은 지난해 북한에서 송환된 미군 유해 55상자에서 최대 150명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켈리 맥키그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 국장은 19일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송환한 유해 55개 상자에서 최대 150명의 신원이 확인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025년까지 매년 350명의 미군 실종자 신원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라면서 추가 예산 지원은 이런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어 미국 국방부가 지난해보다 1,500만 달러가 줄어든 1억 4,500만 달러의 내년 예산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현재의 예산과 인력으로는 매년 최대 250명 정도의 신원 파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추가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f we were to receive additional funding, there are three priorities that we would place it against. First would be expanding the scientific staff to be able to do more identifications and forensic analysis. 청문회에는 미군 참전용사 실종자 가족 대표가 출석해 실종자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전했습니다. And my mother was getting older. She's still very active in praying that we can get Bobby home. My mother will actually be 103 in 3 weeks. 셜리 전 대표는 그러면서 모든 실종 병사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그들의 봉사와 희생에 대해 경의를 표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븐 린치 미국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 국가안보소위원장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 관련 예산의 증액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전쟁 영웅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DPAA의 숭고한 노력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And I'm just concerned. I know there's a shortage of funding. We've got to move this thing and create a priority for it, and then fight like heck when we get it on the floor. Or Democrats and Republicans fighting together for this purpose. So,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오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초청하는 친서를 보냈지만 김 위원장은 참석하기 어렵다고 북한 관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1일 모든 일에는 때와 장소가 있는 법이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전하며 남측의 기대와 성의는 고맙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부산에 가야 할 합당한 이유를 끝끝내 찾지 못한 데 대해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청와대 측은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 함께 평화 번영을 위해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자리를 같이 하는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5일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모친 조의문에 대한 답신을 보내면서 2019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이 참석하길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레이시아가 김정남 피살 사건을 계기로 2017년부터 폐쇄된 북한 평양 주재 대사관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이프딘 압둘라 말레이시아 외무장관은 21일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평화 프로세스의 증진을 원하며 내년에 평양 주재 말레이시아 대사관을 다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외무성 부상이 말레이시아를 방문했으며 말레이시아 외무부에서도 차관급 인사가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위스의 다국적 제조기업 ABB의 로고가 부착된 제조공정 장비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장 지도 사진에 등장한 것과 관련해 해당 업체 측은 북한에 관련 장비를 수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BB 측은 그러면서 북한 관련 모든 유엔 제재를 준수하고 있다며 다만 관련 장비 일부가 허가 없이 재판매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 보도했습니다. 앞서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시찰 보도 사진에 스위스 기업 ABB의 기계가 찍혔다면서
북한에 대한 공업용 기계 수출을 금지한 유엔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